2026년의 첫 번째 화요 민심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 민심열차 새해 첫 번째 시간이니까 오늘은 좀 편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여론조사만 말고요. 자, 김남기 박사님은 여론조사 이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평론가이시기도 한데 그 전에 역술에도 또 네, 조예가 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술 언제 배우신 겁니까? 제가 대학 입시 마치고 그때 이제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좀 관심을 갖고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되면 40년을 연구한 셈이 되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고 젊은 시절에 관심 갖고 좀 깊이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술하고 역학은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역학은 어찌 보면 큰 틀에서 이제 어떤 우주의 질서를 이렇게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역술은 그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운명을 점치거나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은 역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이렇게 노인들이 그림책 펴놓고 보는 사주팔자, 예, 그 당사주라고 하는데, 예, 뭐 그거는 말 그대로 그림풀이 정도에 속하는 거고, 제일 유명한 게 토정비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토정비결도 토정 이지암 선생이 쓰신 게 아니고 그 어떤 시골의 선비들이 뭐 이것저것 모아서 쓴 그래요? 글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뻑하면 고목나무에 꽃이 피니 뭐 여름에 물가에 조심하라 이런 식이어서 사실은 뭐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재미로. 그러다 보니 저는 사실 미래가 좀 궁금해서 배우기 시작했던 건데 결국 이건 답이 아니다 싶어서 과학적인 조사인 여론조사로 길을 그렇군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아무튼 2026년 올해가 병원년, 병원년이라고 합니다. 자, 박사님 이 병원년에 대한 설명도 좀 살짝 부탁드리고요. 병원년 적토마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이 백말띠라고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실 건 아니고요. 재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말 연초에 병원년, 새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양력 1월 1일이 병원년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또 음력 1월 1일로 아는 분도 있던데 그것도 아닙니다. 정확히는 입춘. 그렇죠. 입춘에서 이 절기가 새로 시작되는 입춘부터가 정확히는 입춘을 이제 기준으로 띠가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도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월 1일이 아니고 24절기 중에 12절기가 예를 들어 입춘은 1월, 경칩은 2월, 청명은 3월 뭐 이런 식으로 절기도 절기에 따라서 월도 바뀐다는 거 뭐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원년은 60갑자라고 하죠. 갑자울축 이렇게 하는 60갑자 중에 43번째 인데 갑으로 시작하면 끝이 사자로 끝납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 갑자사화가 1504년이고 갑오경장이 1894년입니다. 그러면 갑을병하면 6자로 끝나는 거는 병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12간지는 12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지그재그로 바뀌는데요. 이 43번째니 뭐 굳이 따지면 60갑자 중에는 뭐 43번째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병과 오가 다 오행으로 보면 다 화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 좀 강한 그런 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불은 말 그대로 아주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위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그런 큰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또 조심해야 될 해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병오년생을 예전에 병오년생 여자를 백말띠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팔자가 센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일본에서 유래한 건데 예전에 17세기 때 일본의 에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오시치라는 네. 여자가 아주 큰 불을 냈습니다. 그 어디 거의 뭐 한 마을 전체가 마을이 아니라 도시가 네, 네. 거의 뭐 절반 이상 절반이 불탈 정도로 그러면서 그 여자가 병원년생이어서 예, 팔자가 세다 이런 지뢰가 일본으로부터 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일제군요. 네. 일제 시대 때 그러니까 1906년생이 병원년생이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홍기가 다가올 때 이런 게 이제 유래하면서 이제 잘못 퍼지게 됐고 실제로 일본은요 1966년이 병원년생이거든요. 네. 인구가 그 출산율이 확 줍니다. 25%가 그 전년도보다 줄 정도니까 일본은 이걸 아주 깊게 믿는 편이고요. 네.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1966년생은 네. 조금 출산율이 줄은 그런 흔적이 좀 있습니다. 네. 역시 잘못된 겁니다. 어떤 재미로 봐야 되는데 이걸 또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올해 가장 기대되는 정치인은 누군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예언으로 맞출 일은 아니고요. 예. 뭐 작년 말 보시면 저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 한마디에 네. 지금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그렇죠. 아주 급부상했기 때문에 올해 역시 상당히 기대되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통일교 로 문제 때문에 조금 위기에 놓여 있긴 하지만 이 부산의 유일한 국회의원은 우리 전재수 의원도 뭐 아주 미래가 기대되는 정치인이죠. 한준호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한준호 의원도 아마 주목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차세대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지금 강원식 비서실장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최광욱 의원도 지금 뭔가 할 것 같은데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강요 중에는 지금 하정우 IT 수석, 저 비서실 그 수석치고는 가장 인기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또 호남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정치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대권 후보군으로는 아무래도 김민석, 조국 대표, 우원식 의장도 뭐 대권 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박찬대 의원도 아마 그 포함될 수 있을 거고요. 추미애 지금 의원도 대권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쭉 드린 것은 제일 제가 올해 주목하는 인물은 송영길 의원입니다. 아, 그래요? 2월에 아마 재판이 있을 텐데 무죄 판결을 받으면 최근에 이제 김병기 의원과도 좀 대비되는데 본인이 당대표도 대권 이제 대선 책임을 지고 물러났었고 또 도봉구 사건이 일어나자 탈당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했던 그런 어떤 행보 그리고 대선 기간이나 특히 그 12.3 내란 때 그 군인들 상대로 설득하는 그런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저는 상당히 오래 주목받는 인물이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역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인물은 한 명도 없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올 한 해 이 다양한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해 예상하고 진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여론조사 꽃이 이제 나왔던데 뭐 상당히 고공행진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번 주는 이제 갤럽은 그 이제 쉬고 그래서 뭐 정확히 비교는 안 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사실 민주당의 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중 중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뭐 다 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악재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성남시장 때도 그랬고 경기지사 때도 그랬듯이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더 이제 지지율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이번 대통령이 되어서 국정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보일 것 같고요. 거의 뭐 역대 최고 그 수치를 다 경신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올해 가장 큰 정치 이슈는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5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지방선거 전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MBC에서 저 서울시장 조사가 네. 있었는데 오세훈 대 정원호 구청장이 36대 34로 뭐 정원호 구청장이 좀 2% 물론 오차범위 냅니다만 밀리는 걸로 나왔던데요. 좀 물론 전화 면접 조사인데 저는 다른 조사하고는 좀 다르죠. 최근 조사에서는 민주당 그 후보들이 거의 예외 없이 오세훈 시장을 이기는 그런 조사들이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 조사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원호 구청장 지지율이 59가 나온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이 79%쯤 그러니까 표가 몰린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표가 지금 분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 선거 관심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큰 대세의 지장이 없다. 민주당의 우세는 큰 차이가 아니겠지만 박주민 의원이든 정원호 의원이든 누가 나와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말 그대로 뭐 저 민주당 경선이 본선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최근 조사에서 추미애 의원이 김동연 지사를 뭐 그 계속 앞서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준호 의원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결선 투표가 되면 2위로 만약에 한준호 의원이 올라갈 경우 나머지 표들 예를 들어 김동연 또는 김병주 의원 지지표들이 한준호 의원 쪽으로 좀 몰릴 경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준호 의원을 다크호스로 보고 있고요. 내년 올해죠. 올해 지방선거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부울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금 부울경을 뺀 나머지 14개는 12대 2. 뭐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나머지 3개에 따라서 15대 2가 되느냐, 12대 5가 되느냐. 뭐 이런 정도인데요. 최근 조사에서 보시면 경남 조사도 나왔고 부산 조사도 나왔는데요. 울산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셋 다 비슷비슷한 수치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저는 셋 다 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재밌는 거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그렇죠. 뭐 한 최소한 7, 8군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인천에 2개 그리고 충남 아산 그리고 광주 부산 대구 경기 여기가 저는 뭐 왜냐하면 대권 잠룡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보궐선거가 훨씬 더 또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지방선거 저 개인적으로는 뭐 압승 예상합니다만 지방선거 전후로 또 국회의장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작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물론 이제 후보군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거론이 됩니다. 박지원 의원이 뭐 가장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전망하기로는 연임도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이제 새로운 제기를 했었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욕심을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원식 의장이. 예, 뭐, 그 전례가 많지는 않은데, 제가 전례가 없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찾아봤더니 12대 때 민정당 출신이긴 합니다만 2년 하고 또 1년을 더한 그런 전례는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조정식 의원을 최근에 그 정부 특보로 임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국회의장 밀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저는 오히려 좀 더 반대로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그러면 국회의장 선출 시기가 언제였느냐인데 대개는 그 후반기가 열리기 전에 당연히 뽑아야 될 텐데요. 이번엔 6월 3일에 그 즈음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7, 8명의 국회의원이 새로 뽑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잘하면 저는 이번에는 국회법과는 좀 어긋납니다만
6월 3일 이후에 국회의장 선출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송영길 의원 만약에 뭐 국회의장 국회의원으로 되면 네. 송영길 의원이 육선 의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예, 그것도 뭐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국회의장 선거도 이거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의장 선거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송영길 생각합니다. 전 의원이 되면 다크호스일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자, 아무튼 또 다른 얘기 또 잠깐 하겠습니다. 최근 이 김병기, 강선우 두 의원의 이 금품 수수 관련 보도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글쎄요, 뭐 이게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네. 예, 근데 참 이런 그 어떤 정치 풍토가 과거에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원 주권, 그러니까 이 후보 선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자가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온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당원 주권 표현을 지금 뭐 이렇게 합니다만 결국 지역위원장 또는 국회의원 저 지방선거 공천에서 손 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전히 앞으로 지금 그런 오해받을 짓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생각을 지금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야 좋은 뜻으로 내가 좋은 후보 골라서 다 당선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고 당원 주권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러다 보면 후보들을 잘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후보군들을 뭐 5분이라도 네, 맞습니다. 촬영을 해서 그 당원들에게 소개를 하는 그런 플랫폼이 꼭 필요할 것 같고 서울의 소리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출마자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거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니죠. 아무튼 이해운 이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논란인데 청문회 이제 곧 열리죠.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이거 한번 전망해 볼까요? 지금 뭐 아마 청문회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저도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좀 이 상황이 물론 이제 대통령 자신도 이걸 좀 모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저는 뭐 더도 덜도 없이 국민 여론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청문회 결과 보고 국민 여론 따라서 뭐 결정하면 될 일로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11일이죠.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도 같이 진행 중인데 이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뭐 댓글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성윤 의원은 조금 앞서가는 느낌입니다, 확실히. 그리고 반면에 유동철 위원장은 조금 조사상으로는 처지는 걸로 나오고요. 결국 이건태, 강덕구, 문정복 세 의원 중에서 2명이 이제 당선될 걸로 보는데 결국 이게 흔히 얘기하는 친청 이냐 아니냐가 그렇죠. 이제 그 3명에서 누가 2명을 차지하느냐 결과가 날 텐데 현재로는 뭐 그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보다는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지층들의 결집도도 중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이 중에 저는 이건태 의원이 조금 더 일단 유리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4개월짜리인데 4개월짜리인데 사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겠죠. 그렇죠. 예. 지금 보면 박정 의원, 백혜련 의원, 진성준, 한병도 의원이죠. 이제 연고도 좀 중요합니다. 근데 박정 의원과 백혜련 의원은 둘 다 경기도 기반이고요. 한병도 의원은 호남 호남이죠. 기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진성준 의원도 열심히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병도 의원의 우세가 저는 점쳐진다고 보고요. 당원들도 지금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당원들의 어떤 지지도 한병도 의원 쪽으로 조금 더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화요 민심열차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늦게까지 진행했는데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김남기 박사님의 저서 이재명 따라잡기 그리고 지방선거 전략 매뉴얼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신통화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